노란색은 또 어디 있어? 이런 지워드리나요? 나 몰라서 안 그리고. 그려 왜안 그려 이만한데? 자,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가나다 세 개의 반응식이 있죠. 보이시죠? 예. 거기에 뭐 그느드 이렇게 선택지들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 선택지고 자지고 간에 가나다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나다 반응식을 쭉 적었고,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 편하게 루이스 구조들도 다 그려봤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가반응은 아까 두 번이나 설명했던 반응이죠. 그 반응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또 편하게 AQ, 리퀴드, AQ 상태 표시도 돼 있고요. 근데 상태 표시가 돼 있건 말건 간에 어쨌거나 브랜스테드 로리산이냐 루이스 산이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상태 표시가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상태 표시는 언제만 중요하죠? 아레니우스 산일 때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 경우는 상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HCN이 CN-와 H3O 플러스를 내어놓고 있죠. 그렇다면 이 HCN은 현재 앞서 설명한 대로 브랜스테드, 로리산, 루이스산 다 되는데 심지어 여기서 뭐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얘는 아레니우스 산이기도 하다는 거죠. AQ라고 하는 상태 표시가 돼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때 선택지 기억 뭐라고 돼 있느냐? 가에서 H2O는 H3O 플러스의 짝용기다. 기억 맞아요? 기억. 가에서 H2O는 H3O 플러스의 짝염기다. 맞죠? 나와 있는 그대로니까 가는 혹은 기억 선택지는 맞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됐죠? 이때 이제 뭐 일종의 약간 뭐 화학 지식이라고 할까? 화학 산업 지식이라고 할까요? 이 CN- 있죠? CN-. 이 이름을 뭐라고 하게요? 사이아나이드. 네, 바로 사이아나이드라고 합니다. 사이아나이드. 자, 사이아나이드 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사이아나이드. 그래서 사이아나이드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흡입하면 어떻게 되나? 흡입하면 죽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배가 불러.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N-가 주로 되어 있는 독극물을 뭐라고 하죠? 청산가리. 네, 그게 그 유명한 KNG, KCN. 청산가리라고 합니다. KCN. 사이아나 칼륨. 그래서 청산가리를 화학식으로 쓰면 KCN이라고 쓰거든요. KCN. 그래서 이제 얘는 특히나 이제 수용액 중에서 얘는 거의 100%예요. 100% K 플러스하고 CN-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온화도가 거의 100%가 넘기 때문에 들어가면 100% 이온화가 되죠. 그래서 이 반응을 통해서도 CN-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 반응은 이온화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정반응으로 한 0.1% 정도밖에 안 돼요.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HCN이 있다고 해서 CN-에 의해서 뭐 죽거나 막 그러진 않는데 왜냐면 조금밖에 이온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놈은 굉장히 위험한데 이 녀석은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조금 작아요. 그렇죠? 작기 때문에 이 녀석이 아니라 얘가 문제라서 HCN을 흡입한다고 해서 막 당장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온화도가 0.1%밖에 안 되죠. 그런데 KCN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물에 들어가면 거의 100% 이온화가 되고 CN-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위험한 독극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KCN의 재미있는 특징은 현재 AQ죠. AQ이기 때문에 얘는 무색, 무취, 무미예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AQ라는 얘기는 물에 녹는다는 얘기예요? 물에 안 녹는다는 얘기예요? 물에 100% 녹아요. 그럼 생각해봐. 물에 억수로 잘 녹는데 무색, 무취, 무미다. 자, 독극물로서 불편해요? 독극물로서 딱이에요? 딱이에요. 딱이죠. 누구를 조용히 보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 독극물을 그래서 청산가리를 어디서 많이 썼어요? 바로 조선시대 때 궁에서 왕을 암살할 때 많이 썼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왕들은 갑자기 급사하는 왕들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급사하는 왕들. 대표적으로 뭐 소현세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확 죽은 뭐 정조 이런 사람도 그렇고 해서 이게 조선시대 왕들은 사실은 항상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저 청산가리는 흡입하게 되면 치사랑 흡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요?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돼가지고. 청산가리를 딱 흡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특별한 세포소 기관이 파괴되는 건 당연하거니와 먹는 즉시 반응이 와요. 먹는 즉시 반응이 와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곳이랑 다 반응해요. 그래서 딱 먹는 순간 치사랑 먹으면 여기에 있는 이 입 안쪽 점막부터 반응이 돼요. 그리고 식도 전부 다 반응을 해요. 그리고 들어와서 뭐 내 부분 장기로 들어가면 장기하고 다 반응을 해서 치사량 굉장히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피를 콸콸콸 토하면서 쓰러져요. 왜냐면 이 점막, 식도 이런 게 다 위 다 녹아버려요. 다 반응을 해버려서 치사량 먹게 되면 피를 한 바가지를 쏟으면서 죽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봐. 갑자기 뭔가 국을 먹었는데 사람이 국을 먹었는데 갑자기 피를 콸콸콸 토하면 죽는다. 이건 백발백중 자연사예요, 살인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살인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수사가 들어가겠죠. 그럼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 음식 조지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어디부터 털겠어요? 수락관부터 털겠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궁중에서 수락관은 권력 서열이 높아요, 낮아요? 수락관은 권력 서열이 엄청 높아요. 왜냐하면 왕의 식사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락관 상궁이 된다는 건 권력의 그 근접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락관 상궁은 결국 누가 맡냐면 그 정당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추천하는 상궁이 수락관 상궁이 되기 때문에 수락관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식당 아니야. 식당이죠. 식당인데 그 권력 서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갑자기 왕이 피를 토하고 죽었다. 그럼 누구부터 수사가 들어가겠어요? 수락관부터 수사가 들어가겠죠? 그럼 그 수락관의 상궁을 임명한 정치 세력도 수사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피를 콸콸콸 토하고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왕을 보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쓰는 겁니다. 조금씩, 알겠어요? 조금씩 음식에 살짝 타는 겁니다. 그러면 살짝 타면 먹었을 때 바로 죽겠어요? 좀 속이 안 좋겠어요? 속이 안 좋고 갑자기 설사를 잘잘잘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소장, 대장, 장벽이 녹아버린다고요. 근데 약간 넣으면 살짝 소화가 안 되는 듯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설사를 잘잘잘 하겠죠. 그럼 사람이 갑자기 설사를 잘잘잘 해버리면 이게 사람이 여러분 설사 해봐서 알잖아. 설사하면 힘이 넘쳐나요? 힘이 쭉쭉 빠져요? 힘이 쭉쭉 빠지고 약간 사람이 해롱해롱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이제 주변에서 전하 이게 어의를 들으려 하겠사옵니다 하면 어의도 또 그 편인 거야. 그럼 어의가 이제 진맥을 하고 어의는 알지. 이거 청산가리 때문인 걸 알거든. 알지만 전하 기가 허하셨사옵니다 하면서 보약을 당약을 대접하겠습니다. 당약에도 청산가리를 사다 놓고.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어의 역시 권력이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어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권력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수락관 상궁과 어의가 왜냐면 왕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찔끔찔끔 타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마탱이가 서서히 가겠죠. 시름시름 앓다가 아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간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떤 왕들이 이런 암살의 타겟이 되겠어요? 바로 개혁 정책을 펴는 왕들. 현 권력에 반하는 정치 세력을 내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많이 쓰였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 KCN이 자연계에서 생물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도 씁니다. 대표적으로 복숭아, 살구, 자두 이런 애들 있죠.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외형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되게 차이가 있어요.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죠. 뭐로 비슷하죠? 얘네들? 빨간색 색깔이 있고 약간 얘는 뭐가 비슷하냐면 바로 중간에 시 크게 C가 딱딱 맞죠? 딱딱하고 C가 조금의 C가 두툼해요. 두툼하죠. 그런 C를 생물학적으로 뭐라고 하던데. 그럼 여러분들은 복숭아나 살구 뭐 복숭아만 보면 그 안에 C가 딱딱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C를 보면 그냥 예를 들면 뭐 해바라기 씨 이런 거 우리가 막 먹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또 씨앗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호박 씨 이런 것도 말려서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숭아 씨를 보면 비타민 C 복숭아 씨 그걸 보면 그거를 굳이 깨가지고 막 안에 있는 알맹이까지 굳이 먹고 싶어요? 별로 그런 생각 안 들죠. 왠지 아세요? 안에 청산가리가 있어요. 정답. 진짜요? 네.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복숭아, 살구, 자두 씨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KCN은 아니고요. HCN이 들어있어요. 얘가 수용액 상태로 약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되냐면 복숭아 씨를 깨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에 HCN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먹으면 몸속에서 0.1% 정도 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복숭아 씨를 깨먹거나 하면 큰 소화불량이나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오케이 먹어봐서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누구도 알겠어요. 자연계의 모든 동물들도 알아요. 여러분 그 씨앗을 퍼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식물 입장에서는 바로 과육을 만드는 거죠. 과육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동물들이 과일 따먹은 다음에 아무 때나 가서 똥 뿌직뿌직 싸면 그 똥 자체가 양분이 돼서 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죠. 그래서 식물들이 과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물들 중에는 먹다가 씨도 깨먹고 막 이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를 들면 사과씨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뭐 굳이 먹자고 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사과씨 뭐. 그런데 사과씨 같은 경우는 좀 씨앗을 먹으면 좀 불쾌한 맛이 나죠. 왜 씨앗을 불쾌한 맛이 나게 진화가 됐겠어요? 이것만큼은 씹지 말라고. 근데 먹다 보면 사과씨도 막 그 안에 씨방도 이렇게 막 해서 막 깨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이 복숭아 씨만큼은 깨물겠어요? 절대 안 깨물겠어요? 안 깨물립니다. 내가 최초가 될 왜냐하면 복숭아 씨 깨 먹으면 어떻게 된다? 설사를 잘잘잘 한다는 걸 동물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 씨나 자두 씨나 살구 씨는 자연계의 동물들도 안 깨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자연적인 수억 년의 진화의 결과로 나타난 생물종 간의 경쟁 구도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 내 과육은 먹더라도 씨는 깨지 마라. 그게 예를 들면 이거죠. 뭐 이렇게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뭐 밥은 뭐냐면 잔치상은 가더라도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그게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진화가 된 생물들이다. 그게 요 HCN의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묘하게도 자연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깨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런 게 막 깨먹고 핥고 막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입에 대면 안 좋습니다. 네. Anyway. 자, 그래서 가 됐고 그 다음 나. 자, 나 반응 역시 똑같이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보시다시피 NH2-의 루이스 구조는 요겁니다. H2O 이거고요. NH3 이거고요. OH- 이겁니다. 자, 아까 여러 가지 것들이 이름 살펴봤는데 얘 이름은? 얘 이름 뭡니까? 그 유명한 암모니아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서 반응을 해서 NH3가 됐다는 얘기는 이 질소 마이너스가 누구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요 수소를 받아들여 암모니아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NH3는 산이에요, 염기예요? 이 NH2-는 산이에요, 염기예요? 염기죠? 염기죠. 왜 염기예요? 수소를 받아들였으니까요. 무슨 말이겠어요? 수소를 받아들였으니 염기니까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죠. 그러면 이 H2O는 수소를 내어놓았죠. 수소를 내어놓았으니까 얘는 브랜스테드 롤이 뭐예요? 산이죠.
자, 그 다음 역반응도 가능하다고 했죠. 역반응 속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수소를 제공해야 돼요. 얘한테 수소가 제공이 돼야 되죠. 얘한테 수소가 붙어야 되니까 역반응에 대해서는 얘가 수소를 받아들여야 내어놓아요. 역반응에서는 얘가 수소를 내어놓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브랜스테드 롤이 뭐야?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 되고요. OH-는 브랜스테드 롤이 뭐예요?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동시에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루이스 염기라고 해도 되겠죠. 맞나요? 왜냐하면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는 수소를 받아들이는 거고 루이스 염기는 전자쌍을 주는 건데 얘가 수소를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전자쌍을 준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이 경우 얘는 루이스 염기이고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루이스 뭐겠어요? 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역반응도 가능하다고 했죠? 역반응 속에서 얘 역시 루이스 뭐가 되는 거겠어요? 산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루이스 염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 브랜스테드 롤이 산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짝의 관계가 있죠.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 브랜스테드 롤이 산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짝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요 둘이가 서로 짝의 관계고 요 둘이가 서로 짝의 관계고.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거기 선택지 니은 나에서 NH2-는 아레니우스 염기다. 맞아요? 자, 나에서 NH2-는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 루이스 염기 다 맞는데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냐는 거예요. 아레니우스 염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레니우스 염기는 반드시 어떤 꼴이어야 해요? 반드시 무식이 OH 요런 꼴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요런 꼴이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수용액 중에서 아이고 잘해. NH2- 이 꼴이 없기 때문에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다 여러분 CO2 아레니우스 산인가요? 아레니우스 산이에요? 그럴 리가요. 무엇도 보이질 않죠? H 플러스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레니우스 산도 아니고 그리고 상태도 뭐예요? 기체죠. 그 다음 이 녀석은 브랜스테드 롤이 산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왜요? 입자가 한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해야 되는데 두 개 한 개니까 이건 브랜스테드 롤이 관점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얘는 뭐냐? 자, CO2 루이스 구조를 그렸어요. 그럼 여러분 전기 음성도란 개념 들었죠? 전기 음성도 비교하면 탄소하고 산소 중에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산소가 크죠? 자, 산소 전기 음성도 얼마였어요? 3.5죠? 탄소는 2.55였죠? 그러면 전기 음성도 큰 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뭐가 돼요? 델타 마이너스가 되죠. 그 다음 전기 음성도 작은 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뭐가 돼요? 델타 플러스가 되죠. 아시겠어요? 전기 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전자를 빼앗겨서 플러스 성격을 갖는다고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물은 어디서 어디로 떨어져요?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전자 역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전자 역시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많아 보이죠. 얘는 델타 플러스니까 전자가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산소가 탄소한테, 빨간 탄소한테 파란 전자를 제공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탄소는 항상 뭘 만족해야 되죠? 탄소는 항상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 탄소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중결합 전자를 산소 쪽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왜?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이 몇 개 나와야 돼요? 4개 나와야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결합선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결합선 4개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결합을 만약에 또 해버리면 결합선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5개가 되는 건 옥텟이에요? 옥텟 아니에요? 옥텟 아니지 다시 4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결합선 중 하나를 비공호 전자로 밀어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산소에 있는 비공호 전자가 이리 이동했고 탄소의 이중결합 전자 중 하나가 산소 쪽으로 이동해서 최종 구조가 이게 된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 얘가 그 유명한 탄산 수소 이온입니다. 얘 이름이 탄산 수소 이온이에요. 아시겠죠? HCO3 마이너스. 됐죠? 그러면 봅시다. 이 CO2 브랜스테드 로리산 아레니우산 다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이 CO2는 뭐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브랜스테드 로리산도 아니고 아레니우산도 아니면 얘는 무슨 산이에요? 바로 루이스산이죠. 왜 루이스산이에요? 전자쌍을 받았으니까. 알겠죠? 전자쌍 받기이기 때문에 루이스산이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루이스 뭐겠어요? 얘는 루이스 염기가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거기 선택지 디귿 다에서 CO2는 브랜스테드 로리산이다. 아니겠죠? 네. 됐죠? 저기서 CO2는 루이스산 OH- 루이스 염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시험인가요? 자, 퀴즈 한번 볼까요?